민생 정책을 수립하는데 경제 지표가 바탕이 되는데 이 내수 경제 지표와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지역 상권 자영업입니다. 지난주 동남지방통계청이 부산 지역 주요 상권의 10년간의 변화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서정열 교수 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비교 시기가 2015년에서 2024년.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체 수는 늘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부산의 인구는 또 줄었죠. 여기서 의미하는 바부터 좀 짚어볼까요? 결국 인구는 줄지만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 수는 늘어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 인구는 줄었지만 은퇴한 자영업자 내지는 창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늘면서 사업체 수는 늘어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 사업체 수가 2.5% 정도, 그리고 인구는 7% 줄었는데 나이가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 그 사이에 초고령 사회도 됐고 은퇴하시면서 자영업을 선택하신 분들이 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더불어 또 사업체 수 증가는 필연적으로 폐업하는 사업체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연관됩니다. 결국 그렇군요. 새롭게 창업을 하고 트렌드가 변하고 소비자의 니즈가 변하면서 기존의 상권도 변하듯이 기존의 업종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그것 따라서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이 맞지가 않아서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결국은 인구는 감소하는데 사업체 수는 늘었다라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절약 개념, 그러니까 지금 시점만 볼 것이 아니고 사실 추세를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창업을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네, 최근에 그 상권 내지는 그 업종의 변화가 부침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코로나 또 상황도 겪으면서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눈에 띄는 변화가요. 점포동과 광안리가 아주 급성장을 했는데 이 광안리가 있는 수영구의 경우 일부 지역은 뭐 80%가 넘는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재미있는 것은 10년간의 변화 속에서 우리 부산 지역의 상권이 변했다는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상권이 변화된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단은 볼거리가 많다는 것. 그리고 2030 MZ 세대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좀 독특한 유니크한 숍들이 많은 곳이라는 것 정도를 지금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실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역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는 분명히 외지의 생활 인구,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생활 인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 부산에 외국인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런 분들이 여기에 생활 인구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은 힙하거나 아니면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소위 그런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타운의 어떤 가치를 명확하게 가진 곳들. 그래야 아무래도 이제 뭐 관광객이나 외국인들 또 부산 시민들도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논리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서면 상권도 이전에는 서면역 13번 출구가 강했다면 지금은 이제 점포역 8번 상권이 더 강해졌거든요. 그 점포역의 그 유니크한 샵들이 독특한 샵들이 많아지면서 로컬 샵들이 많아요. 그런 경향성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서면도 사실 이제 지형 변화가 10년 사이에 막 크게 일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우리 부산의 브랜드죠. 광안대교가 있고 거기서 그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론쇼도 그렇죠. 있고요. 매주 하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 복합문화 공간도 새롭게 조성된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과 또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 쪽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좀 늘었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생활하는 분들 또 젊은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이 상대적으로 광안리 쪽에 많이 확보됐다. 그리고 광안리가 해수욕장이다 보니까요. 선형으로 돼 있어서 걷기도 편하고 재미가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들여다보고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뭐가 있냐면 상권은 성장했지만 매출액이 그에 준해서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안리병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점포수는 늘었는데 이 개별 사업체당 매출이 크게 늘어난 건 또 아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인기 있는 곳에 많은
상점들이 예. 경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경합이라는 것은 결국 유사 동종업종의 점포 증가와 관계가 됩니다. 예. 결국은 유사 동종업종끼리 경쟁 또는 경합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사업체 수는 늘었지만 예. 매출은 감소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누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상권이 이렇게 뭐 성장한 거는 분명한 건데 지금 하나씩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전체 파이가 커지고 개인 매출액도 늘어야 이것이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외형적 성장에 그쳤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네.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창업도 증가하는데 매출액은 감소하고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동종업종의 경합 예, 또는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또 일부 업체들은 사업체는 또 폐업을 해서 예. 문을 닫는 이율배반적인 상황들이 지금 이 상권 변화와 네.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2022년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소위 부산 지역 실물경제 동향을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예. 이때 부산은 소위 자영업자 수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예. 창업하려는 분도 많았고 또 은퇴하신 고령자분도 늘어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 예. 가운데 창업한 자영업자 분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동종업종이나 이런 것들로 부딪히면서 예. 사실은 매출은 감소하는 그런 조금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그쪽에서 거죠. 사업을 한다면 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광지구도 해변가다 보니까. 네네. 예. 그리고 원도심도 한번 짚어보죠. 부산 55개 상권 중에 평균 매출액이 가장 낮은 것도 원도심에 있었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재밌는 것이 우리 부산 도시철도가 한 4, 5선 정도가 있습니다. 예. 1호선이 가장 먼저 형성됐죠.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상권을 구축하는 데 가장 기여를 많이 했던 상권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광안리 상권이나 이런 예. 쪽은 2호선입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광안리 상권을 지금 2호선 라인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1호선은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예. 원도심 쪽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2호 라인, 부산철도 2호 라인은 또 말씀드렸던 젊은 MZ세대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됩니다. 결국은 1호 라인 상권과 2호 라인 상권이 대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예. 대비해서 현재 상권이 원도심 상권에서 광안리 상권, 전포동 상권으로 옮겨가면서 상권의 이동과 더불어서 사업체 수도 많아졌고 매출도 감소하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대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양극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쏠림 현상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올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단 기존 상권은 퇴조하게 됐죠. 기존 상권들은 조금 퇴조를 하고 실흥 상권 예를 들어서 전포동이나 아니면 광안리 상권들이 소상공인들의 입점 경합 예.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매출이 그나마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또 발생을 하죠. 예, 그렇게 예. 되면 상권의 대형 기업들이 또 입점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안리에 조만간에 또 프랜차이즈화된 대형 자본들이 유입되면 기존의 매출을 좀 올리고 경합은 했지만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광안리 상권에 대형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또 그런 특색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권이 조금 더 악화되는 악순환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서울 홍대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둥지 내몰림 현상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문제고 이거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보완하는 게 좋을지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결국은 지자체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을 조금은 임차인들도 또 임대인들도 조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예. 상생 협약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의 성수동 형태처럼 예.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해서 조금은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예. 사실은 우리 부산은 지금 15분 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기존 상권 변하고 있는 데서 보행으로 편한 접근 가능한 15분 도시를 접목을 하면 네. 어느 정도 숨겨진 우리 부산의 맛, 부산의 멋을 갖고 있는 상권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예, 그 예. 개발된 상권을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어서 예. 15분 도시와 연계한다면 지금의 상권의 이동 또는 그 사업체 수의 증가에 따른 매출의 감소 이런 것들을 좀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그렇겠군요. 버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산대 서정열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